특정 고객의 when SDN의 기능의 요구사항이 뭐였냐? 해외망을 운영하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그런 거 우린 팝이라고 일반적으로 뭐 KT로 치면 뭐 산호세가 되든 홍콩이 되든 첸나이가 되든 뭐 중요한 런던에 되든 프랑크푸르트가 되든 이런 데들이 이제 그룹사라든지 ISP들은 다 여기 오피스들이 있어요. 공장도 있고 R&D가 있는데 그쪽 팝들이 서로 연결이 돼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홍콩이 연결되고 서울에서 산호세로 가고 서울에서 런던으로 가고 그리고 산호세에서는 미국의 동부인 웨스트포드로 갔다가 웨스트포드에서는 런던으로 가고 이렇게 서로 전 세계망이 막 메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그런 대륙간 라인들을 우리 인터컨티넨탈 링크 또는 오버시 링크라고 해요. 해외 라인들. 그 라인들이 엄청 비싸겠죠. 그래서 저번에도 설명을 간단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라인별로 비싼 라인에다가는 비싼 서비스를 실어주고 비싼 라인의 조건은 뭐냐? 직접 자기가 운영을 하는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저 라인을 직접 빌려 쓰던가. 그리고 두 번째 비싼 라인 이런 건 뭐냐면 이큐닉스라든지 뭐 싱텔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륙 간 링크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해요. 그런 걸 인터넷 익스체인지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요즘은 이큐닉스가 많이 해서 이큐닉스 서비스를 좀 많이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터넷 그냥 흔히 말하는 아니면 뭐 싱텔이나 뭐 이큐닉스나 이런 데서 파는 것 중에 굉장히 저렴한 서비스 그 말은 뭐겠어요? 어떤 속도도 보장하지 않고 레이턴시도 뭐 잘 보장 안 하고 진짜 간간히 우리가 통신만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개의 라인을 만약에 고객사가 구매를 했을 때 지금 그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예상입니다. 공장 데이터라든지 R&D 데이터를 보낼 때는 이렇게 보내고 싶은 거고 이 안에서는 여러 개의 인터컨티넨탈 링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 정보들은 두 번째 패스를 쓰는 거예요. 말했죠? 이 안에는 여러 개의 패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런던을 갈 때는 미국을 지나서 가는 패스가 있을 거고 홍콩을 지나서 가는 패스도 있을 거고요. 중국을 지나서 가는 패스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개예요. 그 안에 거친 라우터에도 여러 개일 거고 즉 이 안은 멀티옵이라는 거예요. 그 라우터들 간에 우리가 패스를 뚫어서 서비스를 차등화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서비스를 차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거죠. 서비스가 이렇게 다 들어와요 이쪽으로. 그러면 첫 번째는 뭘 해야 돼요? 서비스를 시작하는 놈이 각각의 서비스를 분류를 해요. 이런 걸 우리는 클래시피케이션 한다고 하죠. 트래픽을 클래시피케이션 한다. 그래서 소스 라우터가 그걸 분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분기를 시켜주려면 이 소스 라우터에서 데스티네이션까지 가는 경로들이 이미 있어야겠죠. 이렇게. 그럼 그 경로 생성 누가 한다고 했어요? 파라곤이라는 웬 SDN 컨트롤러는 경로를 생성해주고 유지하고 제어하고 항상 최저의 경로를 탈 수 있게끔 만든다. 어떤 거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특정 경로가 레이턴시가 적어야 된다면 이쪽 링크가 레이턴시가 적을 때는 여기로 타다가 보니까 이쪽이 특정 문제로 인해서 레이턴시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돌려주는 거. 그런 거는 얘가 하는 거다. 요 라우터는 트래픽을 분기만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트래픽을 어떻게 분기시켜 주는지 컨피그레이션을 보기 전에 우선 패스를 만드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파라곤에 들어가서 필요 없는 건 지울게요. 지워. 자, 됐어. 자, 파라곤을 하다 보면 이런 내용이 종종 뜨거든요. 이게 뭐냐면 세션이 얘가 아직 지금 정상적인 릴리즈는 21.2예요. 지금 제가 쓰는 게 이게 지금 가장 정상적인 릴리즈고 거의 첫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얘가 종종 세션을 까먹어서 저렇게 명령어 넣으면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로그아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들어갈게요. 세션을 까먹어가지고 저게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워볼까요? 그래서 오, 계속 그러네요. 왜 그런지 한번 봐볼까요? 뭐 때문에 그런지. 링크, 제가 링크를 죽이고 있었네. 링크를 칠 수는 없겠죠. 터널. 네. 자, 그러면 그런 김에 대시보드를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파라곤 패스파인더 우리는 경로를 조종하는 놈에 들어가 있어요. 좀 글자를 크게 하고 보면 탭이 있어요. 기본적인 탭은 노드 탭이 있고 링크 탭이 있고 터널 탭이 있고요. 인터페이스 탭이 있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본만 좀 봐볼게요. 자, 이 탭들이 눈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스크린샷만 찍어 놓으면 돼요. 지금 보시는 분들은 노드에 여기 노드를 보시면 각각의 라우터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C2는 안 나오는 거예요. C2 라우터를 보세요. 이건 헷갈리면 안 되는데 지금 C2 라우터로 EX3400 스위치를 쓰고 있거든요. 얘를 등록을 해서 EMS용으로 볼 수는 있지만 자, 우리가 패스파인더에서 봤을 때 C2는 없다. 노드 레이블 호스트네임으로 바꿀까요? P만 있죠. 왜? 패스파인더라는 건 WAN SN 컨트롤러기 때문에 WAN 네트워크 사이드만 관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CE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CE의 관리성이 있냐? 기본적으로 없는 거예요. 단지 CE 장비의 정보를 보여줄 뿐이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그 내가 관리하는 라우터 장비들의 서로 클릭하면 이렇게 하나씩 나오죠. 이렇게, 그죠? 클릭하면 이 정보들이 보이죠? 어떤 링크인지. 그리고 내가 정한 패스를 터널이라고 합니다. 네. 내가 파라곤이 만드는 패스를 어디서 만드냐? 여기 터널 항목에서 다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터널을 만들 거니까, 즉 이 웹 네트워크의 패스 경로를 만들 거니까 제가 지금 다 지웠어요. 그리고 나머지 옵션은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볼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패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패스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첫 번째, 자, 패스를 하나 만드는데 이름을 뭘로 만들까요? 네, 하나씩 만들어 봅시다. 패스를 만든 것은 여기 프로비저닝 있죠? 여기에 터널로 들어가서 선언을 해줘요. 피스 프로토콜을 통해서 패스를 만들 것이냐, 넷컴프를 만들 것이냐. 자, 차이점을 한번 봐볼게요. 넷컴프로 한번 만들어요. 프로토콜은 RSVP, SR 다 되는데 지금 SR만 이네이블 됐다. SR 만들 거고요. 자, 넷컴프로 만들게요. 넷컴프. 그래서 R1에서 R2로 가니까 R1에서 R2로 가니까 그래서 프리뷰 패스를 보면 얘가 봤을 때 가장 최적의 패스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패스를 정하는 옵션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라우팅 메소드. 디폴트면요, 기본적으로 IGP 매트릭. IGP 매트릭은 지금 뭐냐? TED 매트릭이 반영이 돼 있죠. 그래서 즉 트래픽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프리뷰를 볼 수 있고, 또는 디스턴스. 디스턴스는 실제적으로 이 맵의 디스턴스를 넣을 수도 있고요. 내가 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딜레이. 바뀌었죠? 이 PE1에서 이 오른쪽 PE2로 가는데 가장 딜레이가 적은 것들, 즉 합산을 해서 각각 뽀뽀를 합산해서 딜레이가 가장 적은 것을 뚫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를 지정할 때 경로를 여러 가지 옵션을 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디폴트로 한번 기본이니까 만들어 보겠어요. 패스를 만드는 방법, 패스를 디플로이하는 방법, 즉 라우터에 패스를 넣어주는 방법을 넷컴프로 할 것이냐, 피셉을 할 것이냐, 이 두 개를 좀 보려고 하는 거죠.
애들 딱 갑니다. 보면 패스가 하나 생겼어요. 어딜 가고 있죠? 요렇게 가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쓰는 루트에 레코드 타입을 이렇게 찍어주고요. 즉 이거는 레이블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장비에서 쇼, 런, 쇼, 스프링, ls 패스 생긴 걸 보는 명령 이렇게 보면 제가 패스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 조금 크게. 자, 내 컴프 R1 R2로 만드니까 들어왔어요. 이거를 디테일로 보면 어느 패스를 타는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얘는 쇼, 컴페어, 롤백 이를 보면요. 어떻게 됐어요? 컴피그가 들어갔죠. 네. 그래서 이 컴피그가 어떤 컴피그가 들어갔어요? 넷컴프 R1 R2랑 컴피그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쇼 프로토콜 소스 패킷 라우팅이에요. 스프링은 다 프로토콜 소스 패킷 라우팅 안에 다 컴피그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죠? 즉 넷컴프라면 명령어로 들어간다. 지워볼까요? 지웠어. 지웠어요. 자, 짠. 넷컴프 사라졌죠? 쭉 페어 롤백 1번 바꿔요. 사라졌죠? 넷컴프는 컴피그를 밀어넣는 것이다. 넷컴프란 프로토콜 자체가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의 약자죠. 컴피그로 들어간다. 자, 그러면 컴피그가 아닌 P7이란 프로토콜로 전달해줘 보자. 자, 이거는 P1에서 P2로 가는데 저기 P3를 찍고 가게 해볼게요. 그렇죠? P1에서 P2로 가는데 경로를 좀 바뀌고 싶어요. 그러면 우선 만드는 것부터 봅시다. 그게 더 헷갈리지 않겠네요. 자, 일반적인 옵션으로 만들었어요. 일반적 옵션으로 만들면 기본적으로 다 트래픽 엔진 데이터베이스.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만들어졌고 여기 프로시가 뭐냐? 자, 네.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럼 보면 쇼, 컴페어, 롤백, 예. 아까랑 똑같죠? 내 컴프랑 만들었던 컴피가 지워진 것밖에 없죠. 그 말은 왜 컴피를 안 했다는 거죠? 쇼 프로토콜 소스 루팅. 자, 좀 더 크게 볼까요? 자, 이 네임으로 들어온 게 없죠. 어떻게요? 매치, 뭐 피셋 없죠. 네. 그렇지만 이 네임으로 패스가 생성돼 있고 얘가 어디를 타는지 IP하고 레이블 밸류가 있죠. 중요한 건 뭐였어요? 얘랬죠. 얘. 이 레이블 스택을 어떻게 보내준 거예요? 파라곤이 얘한테 레이블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준 거죠. 그럼 이 레이블 타고 저거를 보내라. 그래서 이렇게 이 명령어로 보든지 또는 show pass computation client, 즉 P7을 통해서 받아온 거, 컨트롤한테 받아온 걸 볼 때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럼 타입도 나와요. 여기는 어떻게 타입이냐면 외부에서 프로비전이 됐다. 그리고 상태도 볼 수 있어요. show pass computation status, pass computation status하고 지금 잘 붙어 있는지, 프로토콜이 업이 되어 있는지, 이건 프로토콜로 받아. 얘도 그러면 얘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경로를 좀 저장해 봅시다. 수정을 들어가세요. 항상 수정을 들어가면 됩니다. 수정을 들어가서 어드밴스에 여기 패스에 보면 타입이 다이나믹이에요. 근데 이거를 리콰이어로 바꿔요. 그래서 거쳐야 되는 홉을 저기 P3를 거치고 싶어요. 자, 얘를 찍고 가고 싶으면 프리뷰 하면 보이죠? 어느 쪽 가는지 에디트 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여기 레코드 루트가 가운데가 1112였어요. 레코드 루트가 더해졌죠. 왜냐면 하나, 둘, 셋, 넷 뭐요? 어제이슨 시드로 가고 있어요.
여기서 바로 컨트롤 통해서 바꿔주니까 여기에 루트가 바뀌었고 경로가 그대로 있지만 내부에 보면 그렇죠. 1041, 1013, 1032, 106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 P7 좀 펴놨어요. 봐볼까요? 로그 P7. 자 보시면 라스트 P7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했죠. P7이란 프로토콜은 별거 없다. 라우팅 프로토콜 중에 그냥 하나다. 뭐다? 시드 정보를 그냥 단주 줄 뿐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요. 그쵸? 여기 나오죠. 루스 타입으로 가는데 레이블 타입은 뭐고 그 밸류는 뭐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게 여기네요. 보면 마지막으로 온 걸 좀 보고 싶은데 자 보내주는 중간의 루트들을 어떻게 보내주고 있어요? 단지 P7이라는 놈이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다 이렇게. 자 여기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 있네요. 자, 그렇죠. 이렇게 중간에 홉 정보들을 이렇게 IP로 보내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시드 보이죠? 1332 1025 있죠? 1332 1025 요거 정보를 P7이 그냥 주는 것 뿐이다. 뭐 없다. P7이라는 프로토콜은 자체가 웬 SDN 컨트롤 패킷이 아니라 웬 SDN 기능은 파라곤 안에 있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계산이 되는 거고 계산된 정보를 보내주는 프로토콜일 뿐이다. 그게 P7 프로토콜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패스를 만들 때 컨트롤러가 만드냐 또는 컨트롤을 만들 때 컴피그를 내리냐 또는 그냥 P7이라는 프로토콜을 쓰냐 이 두 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냥 뭐 지워요. 자 그냥 이렇게 지워졌죠. 네. 항상 어떤 업데이트가 있었다면 요 아래 노란색으로 뜹니다. 이거 누르면 이제 업데이트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패스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좀 봤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 서비스가 들어오고 각각의 라인을 다르 탈 수 있게끔 패스를 3개를 만들 건데 이 패스를 만드는 조건을 우리가 잠깐 리뷰를 하고 넘어갈게요. 어떻게 패스를 만들 것인지. 자, 이게 설명하는 자료가 있을 건데요. 네. 지금 파라곤에서는 21.2서부터 얘 버전이 가볼까요? 21.3 버전이네요. 네. 21.3 버전서부터 파라곤은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돼요. 한번 봐볼까요? 파라곤 21.3 네트워크 슬라이스. 네. 자 보시면 네트워크 슬라이스란 기능이 21.3부터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상세한 매뉴얼이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새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객이 원하는 특정 루트를 우리가 요쪽을 선택을 할 때 슬라이스란 개념으로 좀 요번에 넣어봤어요. 신기술인. 그래서 슬라이스 누르면 어떻게 되냐, 각각의 슬라이스를 링크 또는 이렇게 장비에다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즉 만약에 이 링크들은 슬라이스 1번인데 여기는 슬라이스 1번을 선언을 안 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패스를 슬라이스 1번으로 해, 슬라이스 1번 안에서
최적의 패스를 찾아라 하면 얘는 슬라이스가 없죠. 이 노드는 패스를 뚫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봅시다. 노드 P1에 가서 자, 슬라이스로 한번 봐볼까요? 노드도 슬라이스로. 슬라이스가 1, 2, 3, 4, 1, 2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노드에다가 얘를 슬라이스를 1, 2, 3, 4를 해놨잖아요. 슬라이스를 빼. 자,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노드는 자, 슬라이스만 보죠. 이놈은 슬라이스가 1번이 없죠. 근데 만약에 이 P에서 슬라이스 1번을 통해서 패스를 하나 만들으라고 제가 선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슬라이스 1번 서비스 하나 만들어라. 여기서 이렇게 진행을 할 때 프리뷰 패스는 보이네요. 근데 자, 네. 슬라이스가 중간에 없어도 만들어지네요. 안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이거는 저도 몰랐던 거네요. 네, 하다 보면 이렇게 테스트를 하다 보면 또 하나씩 배우죠. 자, 얘를 좀 이쪽으로 빼봅시다. 그냥 좀 보여줄게. 네, 아니죠. 자, 아니죠. 제가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슬라이스 1번 서비스를 만들 거예요. 이거 오늘 세션 진행하면서 제가 틀린 거 지적해주면 선물 나갑니다. 네. 열심히 보는 사람한테는 선물이 있다. 여기서 슬라이스 넘버를 넣어줘야지. 자, 슬라이스를 1번을 타게 서비스를 해라 하고 애들을 딱 눌렀어요. 짠. 그쵸. 다운이죠. 왜 다운이에요? 얘는 이 라우터는 슬라이스 1, 2, 3, 4번이 있고 여기 연결된 링크도 1, 2, 3, 4번이 있지만 얘를 지나치는 라우터 1번이 없죠.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슬라이스를 못 찾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는 슬라이스 설명하고 제가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슬라이스가 1번이 다시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에디트를 하고 자, 얘에 대해서 옵티마이제이션 하면 될까요? 아니면 리프로비전이 될까? 그건 좀 봐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옵티마이제이션은 기본적으로 약 35초에서 45초 정도 걸려야지 옵티마이제이션 동작을 합니다. 근데 얘는 다운된 놈이기 때문에 옵티마이제이션이 안 될 수 있을까요? 한번 봐볼까요? 정상적으로 생성된 놈에 한해서 이 옵티마이제이션이 되거든요. 잠깐만 기다려 볼게요. 자, 봐보겠습니다. 네, 이걸로는 안 되고 리프로비 됐네요. 됐네요. 네, 리옵티마이즈 45초 안에 됐네요. 자, 리옵티마이즈는 조금 더 다시 설명해 드릴 건데, 자, 슬라이스 개념을 보기 위해서 슬라이스를 중간에 하나 빼본 거예요. 즉, 이 슬라이스들은 어떻게 되냐? 내가 준 요 슬라이스에 따라서만 얘는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쪽 링크가 죽었어요. 자, 이 링크가 죽었다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얘는 여기에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이 링크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 슬라이스로 가겠죠. 해볼까요? 자, 이쪽 링크가 지금 링크 아이디가 뭐냐? 014네요. 014. 014를 제가 셧다운 해볼게요. 자, 셧다운 했어요. 자, 됐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상을 해보자는 거죠. 가기 전에. 여기로 가겠죠, 여기로. 그쵸? 봐볼까요? 그쵸? 이거 슬라이스 1번을 가면 만약에
이 라우터가 슬라이스 없거나 하면 얘도 당연히 페일이 났겠죠. 아까랑 똑같이. 그러면 또 하나. 그럼 여기서 여기 이 인터페이스까지 우리가 0, 0, 1, 0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뭐 예상하던 대로 가겠죠. 써야지 인터페이스. 0, 1, 0을 뒤져버렸어요. 요 놈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는 경로가 없는 거예요. 그쵸? 네. 경로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언노운으로 빠져버리죠. 자, 그러면 얘네를 다 살려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이 살리니까 다시 이 경로가 이제 찾아가겠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못 찾아가겠죠. 왜 그래요? 링크는 살았지만 OSPF 어제이선스가 맺어주고 TED를 다 교환할 때까지는 이게 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패스파인더 입장에서 SDN 컨트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네들이 스테이블을 해줘야 네트워크가 다 스테이블 해줘서 모든 데이터베이스들을 다 인지가 돼서 OK가 돼야만 이 패스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이네이블 시킬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는 동안에는 계속 이 인터페이스는 다운이다. 그리고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뭐냐? 하나의 이 테스트 결과로 봤을 때 뭐냐? 하나의 피지컬 네트워크를 단지 지금 살았네요. 넘버로서 구분을 하되 이 넘버가 로지컬한 네트워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런 네트워크 슬라이스들은 노드, 링크에 중복해서 들어갈 수 있다. 예. 어떤 개념하고 비슷해요? VLAN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 여긴 태그가 1, 2, 3, 4가 있는 거고 여긴 태그가 1, 2만 있고 여긴 태그가 4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 태그 1, 2, 3, 4는 여기서 다 수용을 하지만 태그 1, 2번은 여기로만 갈 수 있고 4는 여기로만 갈 수 있는 거지. VLAN과 개념이 똑같다. 그렇지만 VLAN이라는 거는 인터페이스, 즉 포트 기준으로 되잖아요. 네트워크 슬래시는 라우터 기준으로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에 라우터가 여기에도 하나가 더 있어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도 연계되고 이렇게 연계되어 있으면 얘가 이 라우터를 거치지 않게 뚫으려면 이 라우터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슬라이스 넘버가 아닌 다른 5번 슬라이스를 만들어서 얘한테 5번을 주고 이쪽에 라우터를 하나 놓고 얘한테 5번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VLAN이랑 기능은 똑같은데 VLAN은 인터페이스 기준이지만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노드도 같이 기준으로 한다.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슬라이싱이고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 단지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그게 어려워 보였지만 실제 랩으로 보면 각각 인터페이스 노드에 번호를 주고 그 번호에 따른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유사한 기능이 지금 OSPF나 ISIS에서 지원을 하는 IGP 플렉스 알고리즘이란 기능이다. 플렉스 알고리즘이란 기능은 컨피그레이션으로 요거를 네트워크 슬라이싱 하는 거고 파라곤 오토메이션의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파라곤 자체가 그냥 장비의 설정에 상관없이 슬라이싱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훨씬 편하다. 왜냐하면 플렉스 알고 같은 거는 모든 라우터, 모든 장비, 모든 인터페이스가 어느 슬라이스에 들어가는지 다 세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VLAN은 모든 인터페이스 라우터 다 세팅을 해줘야 되다. 그러려면 라우터가 20대만 넘어가도 복잡하죠. 그래서 컨트롤러는 훨씬 더 편하다. 자, 여기가 이제 네트워크 슬라이싱인데 네트워크 슬라이싱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관영 과장님은 베스킨 라빈스 쿼터 하나 때문에 아주 오늘 힘드네. 그죠? 네. 자, 어때요? 네트워크 슬라이싱 이해가 됐어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네네. 그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트워크 슬라이싱 로지컬이라는 게. 자, 그러면 이제 강현 과장님도 다시 음소거 하시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다시 PPT로 들어가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설명을 한 거예요. 어떻게 얘가 디크렛하고 왔는지.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데모를 여기서 볼 거는 자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패스를 만드는 법은 알았죠. 이제 패스를 태우는 법을 알아야 되잖아. 그죠? 파라곤이 패스를 태워줄 수는 패스에다 트래픽을 보내줄 수는 없다. 그걸 즉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를 엄청 헷갈려. 그래가지고 나중에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패스를 만들고 관리하는 거는 다 파라곤이 하는 거고, 이 패스를 만들었을 때 여기로 트래픽을 쏙 집어넣어 주는 것은 P 라우터에서 해야 된다. 설정을 하든 뭐 다른 기능을 쓰든.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약간 설정을 해서 한번 들어가는 법을 한번 오늘은 배워볼게요. 어떤 거냐? 우선 그러면 패스를 먼저 만들게요. 패스를 4개를 만들 거예요. 어떻게 4개를 만들 거냐? 자, 패스를 만들 때 우선 패스 만드는 게 엄청 빨라가지고 굉장히 데모하기가 좋아요. 하라고. 이거를 만들고 이 이름으로 그냥 만들 거예요. 그리고 만들 때 양방향으로 만든다. 네, 양방향으로. 그리고 얘는 슬라이스 4번을 줄게요. 자, 그래주고 그리고 또 패스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컨트롤러나 이런 거를 쓸 때 제가 봤을 때 앱스트라도 비슷하고 뭐 128T도 다 똑같을 건데, 컨트롤러를 쓰는 것을 고객 앞에서 데모를 할 때는 내가 할 때는 뭐 상관없어요. 최대한 한 호흡을 쉬고 가는 게 좋다. 계속 컴피그를 빨리 하고 그러면 우리도 막 커밋 빨리 하고 롤백 빨리 하다 보면 막 꼬일 때가 있죠. 똑같아요. 고객 앞에서 데모할 때, 내부에서 테스트할 때 이럴 때는 항상 한 호흡을 쉬면서 해라. 왜냐하면 특정 프로세스들이 서로 부딪힐 수도 있고 하니까. 자, 이렇게 만들고, 자, 그리고 얘도 양방향으로 만들고, 이 양방향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얘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서비스라고 해서 1번 슬라이스도 쓸 수 있고 2번도 쓸 수 있고 3번도 쓸 수 있게끔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 여기 이름이 뭐죠? include all이 있고 any가 있어요. exclude 이거는 명시적이죠. 여기다가 번호를 주면 거기는 절대 패스할 때 쓰지 않고, 이거는 뭐예요? 1번, 2번, 3번 아무거나 내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패스를 찾겠다. 어떤 거에 따라서 컨스트레인 어떤 거 있었어요? 뭐 딜레이라든지 뭐 디스턴스라든지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1, 2, 3번으로 선언된 네트워크 슬라이서에서 가장 좋은 걸 찾는 거고, all이라는 것은요 엔드 조건이에요. 만약에 여기다 1하고 놓고 2를 넣으면 1과 2만 있는 애들만 다니는 거죠. 얘로만 다니는 거예요. 얘로만. 여긴 안 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렵지 않죠. all이라는 건 and, n이라는 것은 또는. 그래서 애들을 하고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만들어진 거 살짝 봐주고 또 하나 만듭니다. 4개를 만들 거예요. 자, 얘도 양방향으로. 이 이름은요 아무거나 써도 돼요.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얘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양방향으로 만들 때 그럼 이름을 왜 넣냐? 이 이름이 이 두 개가 양방향으로 만들어진 거를 관리하는 인덱스가 되는 거예요, 내부에서. 그래서 이거 이름을 서로 항상 다르게 줘야 된다. 얘는 두 번째 서비스는 2번 슬라이스하고 3번 슬라이스만 이용할 수 있게. 즉 그 말은 뭐예요? 얘는 1번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 안에서. 1번이라는 서비스를 만들 때는 1, 2, 3을 다 이용하겠죠. 즉 모든 중요한 서비스니까 1, 2, 3을 이용하게 하는 거고, 얘는 1번을 사용하지 않게끔. 즉 2번은 1번보다 덜 중요하니까 3번까지만 이용해라,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다하고. 자, 이렇게 하고 또 하나 또 만들어. 자, 마지막에 자,
그리고 얘도 이름이 똑같으면 안 돼요. 이런 거 좀 중요해야 됩니다. 페어를 만들고 얘는 중요치 않은 서비스야. 그래서 너는 3번만 이용해야 돼.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거 만들어. 자, 그러면 리퀘스트가 들어갔고, 자, 그럼 패스를 이제 확인해 봅시다. 만들었어요. 1번이란 서비스를 만들 때 양방향을 만들었으니까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하나 이쪽으로 가고요.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쵸? 양방향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뭘로 줬었냐면 여기에 시메트릭 패스 그룹이라는 걸 아까 이름을 써줬죠. 그걸 써주면 얘네들은 그거에 하나 묶여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한 놈이 바뀌면 같이 경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써줬던 그 이름이다. 그 이름을 따라간다. 그리고 2번 패스를 봐볼까요? 2번은 2번 따라가죠. 3번. 자, 3번은 3번 따라가고 아까 자, LSP 디폴트라는 놈을 하나 만들었는데 요놈 요놈은 지금 4번을 따라가는데 얘를 왜 만들었냐? 1, 2, 3번이 서비스를 우리가 만들 때 1, 2, 3번 서비스 타고 갈 건데 그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정의를 하지 않았거나 이랬을 때 디폴트로 가야 되는 경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LS 디폴트라는 겁니다. 즉 서비스가 정의가 되지 않은 애들에 대해서는 이쪽 서비스를 타라. 그리고 이 중에 우리가 서비스가 만들어지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요 1로도 보내고 2로도 보내고 3으로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했냐면 자, 경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세 개의 경로를 각각의 슬라이스별로. 그러면 이제 얘가 할 일은 다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할 일을 해야 돼. 어떤 거냐? 트래픽이 들어오는 거를 보고 그 트래픽을 이쪽 경로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태워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잘 한번 봐봐요. 트래픽을 한번 어떤 서비스 정의를 않고 이 상태로 트래픽을 흘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자, 흘리는데 IP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쪽은 7, 반대쪽은 17, 한쪽은 8, 반대쪽은 18, 한쪽은 9, 반대쪽은 19. 그래서 7, 8, 9 네트워크가 17, 18, 9, 19로 네트워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정의를 안 했죠. 우리가 어떤 트래픽은 어디 패스에 따라 패스만 정했을 뿐이지. 그래서 이 계측기를 들어가서 계측기가 어딨죠? 네. 자, 계측기를 들어가서 자, 잘 안 보이지만 이쪽 트래픽을 만들 거예요. 자, 여기서 P21번에서 가는 트래픽도 이렇게 만들 겁니다. 자, 어떻게 만들 거냐면 쉽게 P21번 자, 각각의 패킷이 1000개, 2000개, 4000개 패킷이 어떤 거예요? 원래 실제대로 2000개는 서비스 레벨 1번을 타게 만드는 1000개고 이거는 2000개는 서비스 레벨 2번을 타야 되고요. 이 4000개는 서비스 레벨 3번을 타야 돼요. 근데 1200, 4000개라고 한 거는 얘네가 합쳐지면 1000, 2000, 3000으로 하면 1, 2가 혹시나 합쳐지면 그게 3000인지 1, 2가 합쳐서 3000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1000, 2000, 4000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패킷이 1000개 흐르는 거는 SL이 1번을 타야 되고 2000은 2번, 4000은 3번을 타게 되는데 아직 우리가 그거를 특정 루트를 타게끔 정의는 안 했어요. 그렇지만 트래픽은 흘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트래픽 흘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있는 라우터에서 경로를 3개 갖고 있는 라우터가 있었죠. 그래서 트래픽을 보면 자, 여기서
설정을 이미 해놔서 그렇군요. 자, 네. 설정을 해놔서 그래요. 설정을 지우겠습니다. 자, 오늘 17, 18, 네. 그리고 설정을 조금만 할게요. 자, 17, 8, 얘가 몇 번이죠? 아, 7, 8, 9. 네, 자, 설정을 이렇게 안 하게 되면 아까 1000개, 2000개, 3000개였죠. 7000개가 들어와서 이거는 여기를 갈 수도 있고 여기를 갈 수도 있고 여기를 갈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이건 단지 지금 그냥 해시에 따라 한 곳에 몰린 거야. 그럼 이거를 우리가 목적은 뭐예요? 이쪽에다 실어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실을 것이냐? 어떻게 실을 것이냐? 이렇게 실기 전에 서비스가 구분이 안 됐으니 이쪽 슬라이스 4로 들어가게끔 우리가 서비스가 정의 안 된 건 할 거고 서비스가 정의된 것들은 여기다 흘리게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지 되냐? 여기서 그 트래픽을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간단하죠. 그냥 필터를 쓰는 거예요. 필터를 내가 어떻게 만들었냐? 네, 예를 하나 들면 이런 필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보시면 하나씩 봐볼까요? 짠. 소스가 9이면 PPT에서 한번 봐볼까요? 이 소스가 9인데 17로 가는 거는 6일로 가는 거예요. 얘는 SLA 1번이라는 클래스를 써라. 그리고 소스는 동일한데 데스티니 18로 가면 어디로 가요? 소스는 동일한데 여기로 가는 거는 여기 타고 소스는 동일한데 여기로 가는 거는 여기 태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소스 데스티네이션 ISP 베이스 서비스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소스는 동일하지만 데스티니 19이면 SL이 3번을 타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컨피그를 보면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좀 직감했죠. 이 SLS3라는 거는 포딩 클래스네요. 그쵸? 서비스를 정의해서 서비스를 태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술을 쓸 거냐면 이걸 쓸 겁니다. COS 베이스드 포워딩. 즉 그게 뭐냐? 특정 트래픽에 클래스 오브 서비스, 즉 QoS로 서비스를 정의해서 이 QoS 컨피그레이션 하에서 특정 패스를 태우게 하는 기능이에요. 이거를 COS 베이스드 포워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인터페이스에 트래픽이 들어오는 곳에서 P라우터가 트래픽을 구분하는데 구분을 어떻게 했냐? 소스는 동일하지만 데스티네이션 19, 데스티네이션 18, 데스티네이션 17에 대해서 서로 다른 QoS의 클래스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정의했냐? CO 클래스 오브 서비스를 보면요. 자, SLA 1번은 Q1번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 SLA 2번은 Q1번, SLA 3번은 Q2번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 이 Q로 들어온 애들은 즉 여기 필터에 뭐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소스가 이것이고 데스넷이 19인 놈들은 포워딩 클래스 SLA 3로 가게 되놨으니까 트래픽이 인터페이스에 트래픽이 요 인터페이스에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적용된 필터에 따라서 소스가 9이고 데스넷 17인 애들은 포워딩 클래스를 SLA 1번을 타게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포워딩 클래스 1번은 어떻게 돼 있어요? Q를 0번을 쓰게 돼 있고 여기에 COS 베이스 폴리시가 하나 들어가는데 어렵지 않아요. 단지 이런 폴리시를 만들어 줬는데 포워딩 클래스 SLA 1에 들어오는 것은 뭐예요? LSP 패스, 즉 우리가 만든 LSP 이름이 여기 있는 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이름하고 보시면 요 이름하고 이 이름하고 반드시 매치가 돼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요거가 한 번만 더 설명하면 다 이해할 거예요. 코어 네트워크 안에서의 특정 링크를 타고 특정 슬라이스 타고 가는 서비스를 정의는 파라곤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패스 경로를 만들어 놨어요. 어딜 타게? 이렇게 슬라이스를 타게끔 만들어 줬다는 거죠. 근데 경로는 NP 소스에서 이렇게 데스티네이션 P까지 만들어 놨지만 이 경로를 이용하게 트래픽을 이쪽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거는 파라곤이 못해요. 그럼 그건 라우터의 힘을 빌려야 돼. 어디서 빌려야 돼? 트래픽이 시작하는 놈인 요 소스 라우터에서 빌려야 돼. 근데 그 빌리는 방법을 어떻게 했어요? 소스 데스티네이션 프리픽스에 따라서 소스가 9이고 데스티네이션이 17이면 포워딩 클래스를 여기 있죠. 소스가 9이고 데스티네이션 17이면 포워딩 클래스는 SLA 1이야 라까지만 인터페이스에서 필터를 적용해서 이런 걸 QoS 방식에서는 MF 베이스드 QoS라고 하죠. 멀티 필드. QoS는 MF 베이스 서비스 하나 있고 BA가 있죠. 비헤이비어 어그리게이터 방식이 있죠. 네. 근데 멀티 필드 방식의 COS 필터를 잡아줬으면 여기에 걸린 패킷들은 여기로 쏙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로 쏙 들어가면 이거는 어디에 적용을 받아요? 클래스 오브 서비스에 적용을 받아서 SLA 1번은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시스템 내에 SLA1-VPN1-S1이란 LSP가 있으면 글로 태워라고 돼.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했어요? 이전에 각각의 인터페이스의 필터를 디액티베이트 시켰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액티베이트를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자, 액티베이트 G0 7 네. 그러면 롤백 1인가요? 아니네요. 자, 한번 할게요. 액티베이트 G 파일 방향 필터 커밋을 딱 치는 순간 트래픽이 지금 어떻게 가는지 눈으로 한번 보고 한쪽으로만 이렇게 가고 있죠. 이렇게 자, 커밋을 탁 치면 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다. 트래픽 감정 분산됐죠. 우리가 원했던 대로 한쪽으로는 1000, 한쪽으로는 2000, 한쪽으로는 4000. 트래픽이 어떻게 온다고 했어요? 이쪽에서
1000, 이쪽으로 가는 게 1000, 여기서 일로 가는 게 2000, 여기서 일로 가는 게 4000이라고 해서 총 7000이 다니는데, 여기서 필터를 이네이블 해줘서 이 라우터에 설정된 COS 폴리시를 받는 순간 이렇게 다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몇 가지 컨피그레이션이 더 필요한데, 라우팅 옵션에 맨 밑에 보시면 쇼 라우팅 옵션 포워딩 테이블에 요 폴리시가 들어가야 돼요. 이 폴리시가 어떻게 되어 있냐, 프로토콜 BGP, 즉 우리가 L3 VPN을 구축해 놨으니까 BGP에 들어온 애들은 요 폴리시를 적용받아라는 거예요. 이 폴리시는 어디 있어요? 클래스 오브 서비스 밑에 여기 있죠. 요놈하고, 그쵸? 요놈하고 요놈이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를 적용해주면 내가 이 네트워크 안에서 VPN으로 받은 정보들에 대해서 멀티패스를 갈 수 있게, 갈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고, 그거를 위해서는 설정이 QS랑 똑같아요. 유닛, 자, 인풋 들어오는 인터페이스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주고, 이 클래시피케이션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필터 소스 데스티네이션에 따라서 큐에 들어가게 해주고, 그럼 이 큐에 들어간 걸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큐에 들어간 애들은 LSP를 요거를 타게 하기 위해서 요렇게 라우팅 옵션 밑에 포워딩 탭에 넣어줘야 된다. 이 포워딩 탭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요거죠. 요 ECMP 퍼플로우로 우리가 트래픽을 보냈대. 그래서 그 포워딩에 영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CBF SLA-2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 루트를 좀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27에 24를 좀 보면 테이블은 이렇게 많이 있고,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실제 포워딩 테이블, 이 명령어가 뭐냐면 어느 정도 아시면 아실 것 같은데요. 실제 커널의 넥스트홉, 커널 넥스트홉을 보는 거예요. 저 포워딩 테이블에 있는 거 보면 이렇게 실제적으로 가야 되는 넥스트홉들, 우리가 패스를 4개 선언했죠. LSA 디폴트하고 SLA 1번, 2번, 3번 그 4개가 다 이렇게 포워딩 테이블에 올라가고, 요 명령어에 따라서 이 폴리시는 COS 넥스트홉을 써라 라는 폴리시가 되어 있고, COS 넥스트홉은 클래스 오브 서비스에 적용된 이놈이죠. 그래서 이놈에 따라서 SLA 1번으로 클래스로 들어온 거는 각각의 내가 만든 패스를 타고 가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강윤일 차장님, 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패스를 태우는 방법이었어요. 어렵지 않죠? 네, 네. 저게 컨피그레이션이 서로 좀 엮여 있죠. 체인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해보면 되는 거고, 우선 중요한 거는 이해가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했어요, 지금? 드디어 when SDN 기능을 통해서 생성한 요 3개의 패스들의 트래픽까지 다 태운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트래픽이 분산돼서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15분 쉬었다가 3시 25분에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패스를 페일오버 시키고 리커버하고, 그리고 NSN 컨트롤러가 페일오버된 루트를 어떻게 다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지 그거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5분은 좀 짧아 보이죠? 네, 20분 쉬겠습니다. 3시 30분에 뵐게요. 자, 그러면 다 모두 3시 30분에 봐요.